안녕하세요. iOS 이미지 에디터 개발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브런치 개발 파트에서 브런치 스토리와 티스토리 iOS 앱을 개발하고 있는 웅스입니다. 오늘은 각 앱에 사용된 이미지 에디터를 만들었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개발 과정 및 어려움, 그리고 거기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앱 이미지 에디터, 왜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개발하고 있는 브런치 스토리와 티스토리 앱은 모두 웹 환경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편집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에 반해 예전 앱 이미지 에디터는 웹보다 다소 부족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진 편집 작업은 웹보다도 앱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에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앱 포토 에디터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포토 에디터는 현재 저희 브런치 티스토리 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개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저희 이미지 에디터를 사용해 편집한 이미지입니다. 여기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나 테두리 같은 일부 기능은 여러 이미지에 동일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기능들만 보여드렸지만 이외에도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에디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개발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고 개별 기능들을 구현한 다음 합쳐서 프리뷰로 보여주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미지 에디터 관련 개발이 처음이었어서 그래픽스 프로세싱 부분은 별도로 학습하면서 개발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개발이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을지 그래픽스 프로세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에디터에서 빠른 성능이 필요한 부분은 이미지 필터입니다. 여러 필터를 적용해 보면서 빠르게 어울리는 필터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빠른 처리를 위해 메타를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애플 문서에선 메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고성능으로 3D 그래픽을 렌더링하고 그래픽 프로세서를 사용해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계산한다. 이처럼 메탈은 GPU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낮은 CPU 부하, 최적화된 GPU 성능, 지속적인 프로세서 병렬 처리, 효과적인 자원 관리까지. 이 정도면 메탈을 쓸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딱 하나, 어렵다는 것만 빼고요. 잘 보이지 않으시죠? 제가 메탈을 처음 시작할 때가 딱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안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정도 처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탈을 사용해 필터를 적용하면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는지 오늘은 큰 구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메탈에서 이미지를 다룰 때 첫 번째 작업은 이미지를 텍스처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텍스처는 메탈이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입니다. GPU가 각 픽셀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픽셀 단위로 빠르게 처리해주면 되는데요. 예시로 픽셀의 RGB 값을 매핑시켜 놓은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면 필터가 씌워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벌텍스 단계를 거칩니다. 도형의 정점들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선 2D 이미지만 다루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 모서리로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레스터라이즈 단계입니다. 정점으로 표현된 공간 안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화면에 그릴 영역을 픽셀로 분해하고 픽셀이 차지할 좌표를 계산하는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래그먼트 단계에서
이 영역들에 색을 입히게 됩니다. 화면에 그려질 최종 픽셀 값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는 렌더 파이프라인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들이 바로 저희가 GPU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명령들은 커맨드 버퍼 안에 담겨 전달되고 커맨드 인코더를 통해 인코딩됩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 대부분은 메탈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객체들을 사용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벌텍스와 프래그먼트는 메탈의 쉐이더 랭귀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예제가 많이 있으니 상황에 맞춰 어렵지 않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희는 벌텍스와 프래그먼트를 묶어서 하나의 쉐이더 객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쉐이더의 벌텍스와 프래그먼트 케이스들을 정의해두고 쉐이더 랭귀지로 구현해둔 코드를 불러와 사용합니다. 이미지 필터에서 쉐이더를 주입받아서 초기화하고 세팅이 되었다면 인텐시티와 소스 이미지만 받아서 필터를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많이 축약되었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처리하는 큰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에디터 개발로 돌아가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이미지를 편집한다고 할 때 이미지의 편집 상태를 이미지 스테이트라는 하나의 스트럭트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편집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네스티드 스트럭트로 정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르기에 대한 정보는 크롭으로 정의하고 옵셔널 변수로 선언합니다. 필터도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이미지 스테이트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이미지의 상태를 처리할 자료 구조를 정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언두를 구현할 수 있도록 확장성 좋은 구조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지의 현재 상태를 오리지네이터에서 관리합니다. 커런트 스테이트를 들고 있으면서 이미지의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케어테이커에서 오리지네이터를 참조하고 히스토리를 관리합니다. 히스토리 저장 후 오리지네이터의 셋을 호출해서 이미지를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에디터에선 편집 정보를 관리합니다. 편집 업데이트 후 엔드 에디팅을 하면 편집이 최종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에디터는 프로토콜로 추상화시켜서 각 편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기능을 구현할 차례입니다. 저희 에디터의 여러 기능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후반부에 계속 문제를 일으켰고 전체 구조에 계속 영향을 주었던 자르기와 새로운 뷰를 붙여서 처리하는 데코레이션 기능을 대표하는 스티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르기입니다. 자르기에선 이름 그대로 크롭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비율이나 원하는 형태로 이미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저희 에디터의 전체 구조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디터 홈은 이미지가 보이는 상단과 각 편집 메뉴가 있는 하단 툴바로 구성됩니다. 상단은 계속 유지하면서 하단 툴바만 갈아 끼우는 구조입니다. 상단은 루트에 이미지 컨테이너 뷰가 있고 실제 이미지 영역에 맞춘 스크롤 뷰와 프리뷰가 있습니다. 크롭박스엔 움직일 수 있는 8가지 케이스가 있고 엣지에 따라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스처 포인트에 따라 맞는 엣지를 먼저 찾고 프레임을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으로 회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전은 사용자가 설정한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해 트랜스폼 시켜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트랜스폼만 주면 크롭박스 영역과 따로 놀아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크롭박스 영역에 맞춰 회전된 바운드 및 컨텐츠 오프셋을 계산해 줍니다. 센터가 바뀌지 않게 주의하면서 기존 센터를 유지해 주고 줌 스케일도 맞춰줍니다. 이제 크롭 영역에 맞춰 자연스러운 회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스크롤 뷰의 열의 상태값도 함께 관리하면서 자르기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추가한 뒤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고 크기 조절과 회전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크기 조절이 가능한 뷰를 리사이저블 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리사이저블 뷰는 스티커처럼 내부를 구성할 컨텐트 뷰를 주입받아서 초기화합니다. 제스처를 받아 위치 및 크기를 조정하고 딜리게이트로 필요한 이벤트를 외부에 전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리사이저블 뷰는 스티커 스테이트가 자신의 상태에 맞춰 리턴할 수 있게 생성함수를 익스텐션으로 구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을 사용해 스티커뿐 아니라 같은 성질을 갖는 다른 편집들에도 동일하게 리사이저블 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들이 이렇게 다 구현된 다음 금방 합칠 수 있었을까요? 기능들이 합쳐진 프리뷰 개발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리뷰에서 첫 번째 난관은 편집의 분리였습니다. 개별 에디터에 들어갔을 때는 편집에 해당하는 아이템들만 편집이 가능해야 합니다. 스티커에서는 스티커만 편집이 가능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편집들에도 해당 기능 외에 다른 아이템들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즉, 편집이 가능한 뷰들만 유저 인터랙션을 켜주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걸 구현할 때 모든 타입을 하나의 프리뷰 아래에서 서브뷰로 두고 처리하려면 각 뷰가 어떤 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 뷰를 찾거나 순서를 바꿔줘야 한다면 매번 모든 뷰를 하나씩 다 돌아서 처리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타입이나 뷰가 더 많아진다면 관리도 어렵고 성능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관리되어야 하는 서브뷰들을 붙이는 레이어 뷰 계층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편집 기능도 더 추가할 수 있고 각 편집의 순서도 쉽게 변경해 줄 수 있으며 인터랙션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이미지 합성 관련 작업은 이 정도였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문제는 회전과 스티커를 함께 할 때 발생했습니다. 문제 상황을 위해 텍스트가 붙어있는 이미지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오늘은 편의상 회전축을 이미지가 아닌 디바이스 프레임 원점에 두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위 스크롤 뷰를 회전시키면 서브뷰인 텍스트도 함께 회전됩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스티커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상위 트랜스폼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이는 좀 어색해 보입니다. 이미지의 회전과는 별개로 새로 추가한 스티커는 정방향으로 붙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트랜스폼의 인버티드 값을 스티커 초기 값으로 줘야 합니다. 이미지의 회전 및 스케일이 커런트 크롭에 있다고 할 때 앵글과 스케일의 역을 계산해 적용해 줍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스티커와 테두리가 적용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잘라보겠습니다. 이상한 게 느껴지시나요? 스티커는 예상대로 잘렸지만 테두리까지 같이 잘려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두리는 자른 영역에 맞춰 테두리가 씌워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처럼 저희 에디터 기능들 중에는 항상 프레임 크기에 맞춰져야 하는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미지의 원본 크기에 맞춰져야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스크롤 뷰 밑에 프리뷰가 있는 단순한 구조에서는 이미지 기준과 프레임 기준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렇게 자르는 동안 프레임에 맞춰서 보여주는 처리를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롤 뷰 하위에는 픽스드 프리뷰를 두고 원본 크기로 고정되어야 하는 레이어 뷰들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픽스드 프리뷰와 반대되는 플렉서블 프리뷰를 정의하고 프레임을 기준으로 가변하는 레이어 뷰들을 하위에 추가합니다. 이로써 자르기, 스티커, 테두리까지 함께 적용돼야 하는 부분까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앱 이미지 에디터는 제가 입사 후 처음부터 끝까지, 즉 프로젝트의 생성부터 프레임워크로의 배포까지 전 과정을 개발한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펴본 대로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차례대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저희 팀은 저를 포함해 2명이 주요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브런치와 티스토리라는 원래 분업이 있었기 때문에 1.5 정도의 리소스로 계산하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한 일정은 약 1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죠. 오늘 다 다루진 못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예외 상황이 발생했고 가로모드 대응이나 패드 대응 등 큰 문제들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정 지연으로 이어졌고 일정이 5개월이나 더 지연되는 뼈아픈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수정 범위가 큰 작업부터 진행하기입니다. 일정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후반부에 나타난 문제들입니다. 특히 이 문제들은 계속해서 앞에 했던 작업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과정들을 초반부터 고민해야 시행착오와 수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정 범위가 큰 작업을 예측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란 내가 추가한 기능과 수정한 작업이 문제가 없는지 바로바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개발하고 추후에 합쳐서 확인하는 과정은 테스트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검증까지 가능한 전체 작업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구현될 때마다 계속해서 검증해 나갔다면 뒤늦게 발견한 어려움들은 조기에 수정할 수 있었을 거고 당연히 예외와 수정에 소요된 시간도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끄럽지만 뼈아픈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경험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